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걷기 데이터를 공유 안 드렸었는데 9월에도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거리로 치면 13km에서 15km 정도 걷고 있습니다. 진짜 더운 것 같아요. 9월에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어서 사실 운동하기 좀 힘들어서 많이 걷고 있지는 못합니다. 주말에 비가 온다 그랬으니까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푸마의 벨로시티 3입니다. 신발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푸마 벨로시티 2를 요건 이제 퍼스트 마일 버전이죠. 사실 이 신발이 너무 저한테 잘 맞는 신발이었어서 3를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이 신발 저 신발 굉장히 이제 많이 신어봤습니다. 한 달 살기 기간 동안 30켤레 정도는 신어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벨로시티 3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 착화감이 좋았던 걸로만 설명을 드려보면 인피니티 런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만간 리뷰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나이키의 페가수스 플러스가 플라이니트 가피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다만 페가수스 플러스가 너무 물러서 걷기에 좋을지는 고민을 좀 한 다음에 구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벨로시티 2를 간략하게 리뷰해보고요. 3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좀 찾아보고요. 그렇게 언박싱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벨로시티 2를 먼저 가볍게 리뷰를 해볼게요. 이 신발은 제가 총 20번 신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제가 이 신발을 처음 리뷰했고요. 그 뒤로 이제 12번 정도 더 신은 건데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2달에 한 번꼴로 신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신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신지는 못했는데 사실 제가 나눔할 수 있는 이유도 리뷰가 끝나면 많이 신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벨로시티 나이트로 2는 굉장히 많이 신는 편에 속합니다. 젤린버스도 그렇고 노바블러스트도 그렇고 인빈서블런도 그렇고 대부분 20번 남짓밖에 안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벨로시티 나이트로 2가 굉장히 좋은 신발이다. 그건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구하실 수 있다면 벨로시티 3가 조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부담되신다고 하면 가격이 저렴한 벨로시티 2 신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상용도로는 아주 괜찮은 신발이니까 한번 신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신발도 사실 단점이 없지는 않죠. 몇 가지 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거의 300km 가까이 걸은 것 치고 내구성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른 부분 보여드리면 요 부위가 조금 마모가 시작된 거, 요 정도의 마모만 있는 걸로 봐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태면 700-800km를 넘어서 1000km도 걸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는 EVA 폼이 들었고 위에는 이제 나이트로 폼이 들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적부 쪽에 조금 솟아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중적부 솟아있는 것 때문에 여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기는 봤습니다. 쿠션도 적당하고 가벼운 러닝하기에도 문제가 없는 신발이기 때문에 좋은 미드솔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퍼스트 마일 버전이라서 엔지니어드 메쉬 가피 치고는 조금 두툼한 느낌도 있고 질감상으로 약간 더워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요 신발은 여름에는 거의 못 신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걸 제가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벨로시티 나이트로 2의 가장 큰 단점이 조금이라도 이 뒤축을 구겨 신으면 여기 이렇게 구겨지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힐컵 쪽에 이 보형물이 접히면서 이 안쪽에 조금 더 이물감을 만들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송곳 같은 걸로 여기를 팍 찍으시면 이 내부에 있는 가벼운 내장재가 찍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송곳을 들어 올리면서 펴주시면 뒤쪽에 불편함이 좀 사라지실 겁니다. 이건 진짜 엉뚱한 해결법이긴 하고요. 신발을 신으실 때는 꼭 구두 주걱을 활용해서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뒤쪽에 보형물이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좀 약해서 잘 접힌다. 그걸 좀 설명드렸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260 정 사이즈로 샀던 거고요. 여성 사이즈입니다. 무게가 248g 굉장히 가볍게 나왔고요. 신발끈이 조금 잘 풀린다. 그런 부분 빼고는 크게 좀 의미가 있는 단점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는 구매 예정이 없었던 벨로시티 나이트로 3입니다. 이미 벨로시티 나이트로 2를 리뷰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이 뭔지만 좀 살펴보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푸마 그립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립의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고요. 아웃솔의 배치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조금 다르고요. 워낙 푸마 그립이 접지력도 좋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잘 신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 이제 나이트로 폼이 노출이 되어 있는 점, 이런 거는 포에버런 나이트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다른 점을 이야기해보면 벨로시티 나이트로 2는 이 위치가 EVA 폼이 좀 솟아있는 형태고요. 굉장히 신기하게 벨로시티 나이트로 3는 여기 솟아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 여기만 살짝 올라와 있고, 네, 이 부분의 나이트로 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서 실제로 신었을 때는 전혀 다른 착화감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힐 스트라이크 하는 이 뒤쪽 부분에 조금 더 쿠션이 많이 모여 있어서 나이트로 폼을 많이 느끼기에는 3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뒷부분의 형태도 전작하고 확실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뒤꿈치 쪽에까지 폼이 올라와서 조금 더 안정성을 올려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푸마의 벨로시티 시리즈를 구매하실 때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발폭일 것 같아요.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못 신는 신발로 좀 유명한 건데, 요게 이제 벨로시티 나이트로 2의 인솔이고요. 요게 벨로시티 나이트로 3의 인솔입니다. 인솔상으로만 따져보면 지금 정확히 1대1로 맞대어 보고 있는데요. 3의 인솔이 조금 넓습니다. 측면 부위가요. 그러니까 발로 치면 요 바깥쪽 라인 쪽이 살짝 넓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착화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크게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3가 조금은 착화감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피도 조금 더 늘어나는 소재가 쓰인 것 같고요. 측면이 공간이 조금 더 생겨서 불편한 착화감은 훨씬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 발볼이신 분들은 그래도 꼭 한번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2에서 얘기했던 이 힐컵 쪽에, 이 힐 카운터 쪽의 보형물은 조금 더 밑에만 존재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더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은 훨씬 덜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설포는 사실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 부분이 좀 많이 튀어 올라와 있어서 발등을 간지럽히거나 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작보다 조금 더 많이 올려놔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네요. 제가 벨로시티 2를 퍼스트 마일 버전으로 신어봐서 여긴 지금 파워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벨로시티 나이트로 3는 여기 파워 테이프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발의 고정력을 높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고요. 설포는 전작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거시통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켜가 돌거나 하지 않는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 재원을 설명 안 드렸네요. 이번에는 제가 265로 샀습니다. 조금 더 넓게 신고 싶어서 반업을 했고요. 반업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무게는 요거는 248g 나가고요. 요거는 263g 나갑니다. 그러니까 15g 정도 무게가 늘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벨로시티 나이트로 2는 리플렉트가 여기만 존재했는데 3는 요 앞에 부분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또 파워 테이프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전작보다 확실히 더 스포티해지고 착화감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도 신는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벨로시티 나이트로 2 그리고 3를 신고 있습니다. 벨로시티 나이트로 2는 20번이나 신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편한 느낌인데, 이렇게 보셔도 느끼시겠지만 이상하게 벨로시티 2가 이 퍼스트 마일 버전이라서 그런지 훨씬 작아 보이긴 하네요. 물론 5mm 실제로 더 크긴 하지만 벨로시티 3가 조금 더 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나이트로 2가 이게 여성 버전이거든요. 요거는 신발끈 구멍이 5개인데 벨로시티 3 요거는 남성 버전이고요. 요거는 구멍이 6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지금 알았네요. 같은 시리즈라고 말하기에는 중적부부터 시작하는 이 부위에 나이트로 폼이 훨씬 많이 몰려 있어서 나이트로 3가 훨씬 푹신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진짜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앞쪽은 쿠션이 거의 동일하다고 느껴지는데 뒤축으로 콩콩 찍어보면 벨로시티 2보다 3가 훨씬 부드럽고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긴 납니다. 제 기대랑 걱정 두 가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확실히 성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지만 이 뒤쪽에 이제 아무래도 쿠션이 조금 더 나이트로 폼이 늘어났으니까 측면으로 무너지는 안정성 면이라던가 또 장시간 걸었을 때 오히려 뒤축이 물러서 조금 더 빨리 피곤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좀 해보고요. 제가 벨로시티 나이트로 2는 약간 단단한 쿠션에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굳이 쿠션의 레벨로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 요거는 미즈노 웨이브라이더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수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신으면 왠지 좀 러닝을 하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어김없이 이 신발도 100km 정도 걸어보고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도 소리가 나는 게 들리실 텐데 푸마 그립이 이렇게 접지력이 좋은 그런 신발이니까 가격만 좋다고 하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볼도 설명 잠깐 드려보면 3가 조금 더 여유있게 느껴집니다. 물론 반업해서 제가 좀 여유있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가피의 신축성도 벨로시티 3가 조금 더 좋긴 한 것 같습니다. 2보다 착화감도 좋아졌고 쿠션감도 조금 더 올라왔다. 오늘은 이렇게만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을 닫아놓고 리뷰를 찍어서 지금 너무 더워요. 9월이지만 더위 조심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